저기요, 청소 아저씨. 이 구두 좀 닦아요. 얼른! 당신 한 달 월급보다 이 구두가 더 비쌀거려?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50년 전 저는 맨손으로 이 호텔을 세웠습니다.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서울 중심부의 5성급 호텔로 키워냈죠. 하지만 5년 전부터 저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호텔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이라는 거요. 왜 그랬냐고요? 제 아들이 데려온 여자.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으니까요. 하인이면 하인답게 시키는 일만 해요. 그녀는 서슴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호텔 돌아다니지 마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말했죠. 결혼식 준비 회의 날이었습니다. 그 늙은 청소부는 결혼식장 근처에도 못 오게 하세요. 보기 싫으니까요. 그녀는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모든 임직원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모두 경례. 호텔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오상진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 제가 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지, 사람의 인성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과 오만이 충돌하고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한 남자의 처절하면서도 통쾌한 심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상진 회장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은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70세의 노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청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에 청소팀이라고 적힌 명찰. 50년 전 양복을 입고 이 호텔 기공식에 섰던 그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상진 회장은 이 옷을 입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유니폼이야말로 진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오상진 회장은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정문이 아닌 뒷문, 화려한 로비가 아닌 지하복도. 그곳이 그가 매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오 사장님 오셨어요? 경비원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상진 회장을 오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호텔에서 이 경비원뿐이었습니다. 그래, 김 형제. 오늘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이. 아니에요. 저야 앉아만 있는데요. 사장님이 더 힘드시죠?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비원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어딘가 남다른 품격이 느껴지는 특별한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하복도를 지나 청소도구를 챙긴 오상진 회장은 1층 로비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호텔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일어나기 전 호텔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어젯밤 손님들의 발자국으로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천천히 물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반짝여야 사람도 빛이 나지.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50년 전 이 호텔을 처음 세울 때부터 그는 청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네. 청소는 마음을 닦는 일이야. 바닥을 보면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보여. 오상진 회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호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또 왔네.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돈이 필요하신가 보지? 그래도 좀 불쌍하긴 해.
직원들은 오상진 회장을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그에게 직접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그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의 자리는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부로 일하며 호텔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외아들 김태호. 오상진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태호는 지금 이 호텔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2세 경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상진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권력을 쥐면서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오상진 회장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아들과 아들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김태호 대표이사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의 명품 슈트.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는 호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우는 고개만 까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구석에서 청소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노인분 아직도 여기 계시네. 태우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불편해하지 않나 체크해. 네, 대표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차갑게 변한 눈빛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태도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오상진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 전 태우는 오상진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오상진 회장은 기뻤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냐? 윤세린이라고 해요. 대기업 임원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하지만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때 오세요. 세린이가 격식 차리는 걸 좋아해서 미리 만나는 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오상진 회장은 의아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인데 미래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지만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청소부로 그 여자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윤세린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로비에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날카로운 힐소리였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윤세린이었습니다. 170cm가 넘는 키의 모델 같은 몸매, 명품으로 무장한 옷차림, 완벽한 메이크업,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오상진 회장의 눈에는 그녀의 눈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눈빛,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어머, 이게 우리 결혼식 장소야? 윤세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만족감보다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텔은 괜찮네. 근데 분위기가 좀 낡았네? 옆에 있던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곳이야. 오래돼도 품격은 있어. 흠, 윤세린은 코를 찡긋했습니다. 품격은 몰라도 청소는 좀 해야겠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로비 구석에서 청소하는 노인에게 닿았습니다. 오상진 회장이었습니다. 저기요, 윤세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청소 아저씨. 오상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손님. 오상진 회장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구두 좀 닦아요. 윤세린은 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얼룩 있잖아요. 빨리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윤 팀장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조용히 해요. 윤세린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하인이면 하인답게? 시키는 일만 하면 되죠. 제가 손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직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윤세린의 기세에 눌리는 모습을, 그리고 윤세린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부모님 산소 앞에서, 아내의 병상 앞에서, 그리고 오늘 미래의 며느리 앞에서였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천을 꺼내 윤세린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라 부르긴 하네? 윤세린이 비웃었습니다. 하긴 서비스 정신은 있네. 근데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구두값이 당신 한 달 월급보다 비쌀 텐데. 조심히 다뤄요. 오상진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치 자신의 신념을 닦듯이. 자, 다 됐습니다.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세린은 구두를 확인하더니 그나마 일은 하네. 라고 말하고는 태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여기 구경하러 왔는데? 식사나 하러 가요. 이 호텔 레스토랑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우리 호텔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야. 둘은 그렇게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상진 회장을 남겨둔 채 마치 그가 사람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상진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구나. 오상진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렸어야 했는데. 젊은 여직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상진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니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막으려고 해줘서. 하지만 사장님,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약혼녀예요. 다음 달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오상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걱정 마. 난 괜찮으니까. 하지만 직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큰 슬픔을 삼키고 있는지, 자신의 아들이 데려온 여자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는 심정이 어떤지. 한편 레스토랑에서는 윤세린과 태호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호텔 정말 다시 단장해야 해. 윤세린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로비도 그렇고 직원들 교육도 다시 시켜야겠어. 특히 청소부들. 너무 느리고 불쾌해. 태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린아, 그 사람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요? 윤세린이 끊었습니다. 생계가 급하면 더 열심히 해야죠. 느리게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세린과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점점 피곤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결혼식 날짜 확정됐지. 응, 다음 달 15일. 초대장도 이번 주에 발송해야 해. 알았어. 둘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대화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을. 바로 멀리서 커피를 서빙하던 오상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홀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오상진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윤세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받고 올게. 윤세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윤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이 호텔 내 거나 다름없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호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호텔 인수하면 우리 회사랑 합병할 거야. 그럼 너도 이사 자리 하나 줄게. 오상진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텔 인수라고? 합병이라고? 이 여자가 지금 오상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윤세린이 태호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호텔을 차지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태호는 모르고 있어. 윤세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진해 죽겠어, 진짜. 사랑한다고 하니까 다 믿더라. 호텔 경영권 이전하는 것도 결혼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멍청하지? 그 순간 오상진 회장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윤세린이 전화를 끊고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을 이용하려는 거야. 호텔을 빼앗으려는 거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 중이다. 오상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호텔 돌아다니지 마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오상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보이는 법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태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하다고요.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해 못하시겠지만 지금은 이미지가 전부예요. 오상진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겉모습이라. 곧 알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오상진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 도구를 들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호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사시는 거지?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세린의 진짜 목적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오상진 회장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 아니야. 말로는 안 돼. 직접 보고 느껴야 해. 그래야 평생 잊지 않아. 오상진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윤세린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방법을 찾기로.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 대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결혼식 준비 회의였습니다. 태호와 윤세린의 결혼식이 이 호텔에서 열리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세요. 태호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저와 윤세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 역사상 가장 성대한 행사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윤세린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청 사항이 있어요. 그녀는 준비한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첫째, 꽃은 전부 네덜란드산으로. 둘째, 음식은 프렌치 풀코스로. 셋째, 하객 리스트는 제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직원들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윤세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청소 직원들은 전부 대기실에 있으세요. 식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특히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오상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늙은 청소부. 윤세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특히 조심하세요. 보기 싫으니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윤 팀장님, 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왜요? 윤세린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청소부가 특별해요? 아니 그게 제 결혼식인데. 제가 보기 싫은 사람을 배제하는 게 뭐가 문제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조차 침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모욕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제가 식장에 가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윤세린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말이 통하네요. 그럼 회의 계속하죠.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상진 회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박 비서는 오상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함께 일한 유일한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오상진 회장의 정체를 아는 단 한 명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충분히 보셨잖아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박 비서.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하지만 회장님, 도련님이 너무 변하셨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박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박 비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아. 자네 마음 고마워. 하지만 때를 기다려야 해. 가장 완벽한 순간에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언제입니까? 곧 올 거야. 오상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로 곧 찾아왔습니다. 사흘 후 윤세리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호텔 인수와 관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윤세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혼만 하면 호텔 지분 50%는 내 거야. 그리고 1년 안에 나머지도 손에 넣을 거야.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태호와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호텔의 재무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와 합병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호는 멍청해. 윤세리는 비웃었습니다. 사랑만 믿고 있어. 경영 감각은 제로야. 완벽한 타이밍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세린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일 잘 되고 있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윤세린이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일주일 후에 이사회 소집할 거야. 그때 호텔 경영권 이전 안건 통과시킬 거고, 그럼 우리 회사 산하로 들어오는 거야. 태호는 뭐래? 아무것도 몰라. 윤세린이 웃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뭐라고 해도 다 믿어. 서류에 사인하라면 할 거야. 완벽하네. 그래, 완벽해.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옆방에서 박 비서가 헤드폰을 끼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는 급히 오상진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네, 저 여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호텔을 빼앗을 계획이라고요. 오상진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준비하자. 결혼식 날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오상진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한편 그날 저녁, 태호는 윤세린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결혼 준비 다 됐어? 응, 거의 다 됐어. 근데 세린아,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번 회의 때 청소 아저씨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윤세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윤세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결혼식인데 보기 싫은 사람 배제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사람인데. 오빠는 너무 감상적이야. 윤세린이 짜증을 냈습니다. 사업할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이면 안 돼. 결단력 있어야 해.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찜찜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세린의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결혼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대장도 발송됐고 예약금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태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세린이도 변할 거고.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같은 시각, 오상진 회장은 작은 방에서 결혼식 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윤세린의 음모를 증명할 증거들, 녹음 파일, 이메일 내역, 재무 서류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오상진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태호야, 아프겠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해. 그리고 결혼식 3일 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세린이 호텔 복도에서 오상진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아, 저 사람 또 나타났네. 윤세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청소 아저씨. 결혼식 날 오지 말라고 했죠? 알고 있습니다. 오상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어슬렁거려요? 감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청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청소? 윤세린이 비웃었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집에 가서 쉬세요. 왜 여기서 기어다니며 일하는지 모르겠네. 자식들이 불효자인가 봐요? 그 말에 오상진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님, 말씀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윤세린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네가 뭔데? 하인 주제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아니,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일도 하지 마요. 내가 대표님한테 말해서 당신 잘라버릴 테니까? 그리고 윤세린은 가버렸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그는 호텔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호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공간.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호텔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권력과 돈에 눈먼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오상진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 인성보다 능력을, 마음보다 성과를, 그것만 강조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울지 않으려 노력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상진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내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아들한테 돈과 권력만 물려주려고 했어.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상진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가르쳐야지. 비록 아프더라도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윤세린의 음모를, 아들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까지도. 오상진 회장은 옥상에서 내려와 박 비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내일 모든 준비는 다 됐나? 네, 완벽합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음향실에 전달했고 서류들은 제가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아. 오상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결혼식 중간에 내가 신호를 보낼 거야. 그럼 바로 회의실로 모이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 오상진 회장이 박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박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평생 이 호텔을 위해 헌신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접은 필요 없어.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난 그저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랄 뿐이야. 그날 밤 오상진 회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한편 태호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날의 긴장감도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세린이와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내일이면 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방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결심을 다지며 한 명은 불안에 떨며 그리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흰색 장미로 가득한 버진로드, 크리스탈 샹들리에, 수백 명의 하객들.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윤세리는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화려한 티아라, 완벽한 메이크업,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어. 윤세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내 거야. 멍청한 태호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태호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오상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결혼식은 안 가마. 오상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아들 얼굴만 보러 왔어. 태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태호야, 오상진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진심으로 저 여자를 사랑하냐?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만 해. 사랑하냐고.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랑하죠. 당연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버지는 믿어야지. 하지만 태호야, 사람의 진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오상진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런 말씀을.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가 버진로드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는 윤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김태호 씨, 신부 윤세린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태호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비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호텔 직원과 임원진은 즉시 대회의실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에요, 박 비서? 결혼식 중인데. 대표님, 박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긴급 명령입니다. 회장님? 태호가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지금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박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 결혼식 중에 웬 회의? 윤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빨리 다녀와 식 망치지 말고. 태호는 황급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임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부터 격리팀 매니저들, 주방장까지 호텔의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호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뭐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곧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회장님? 태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오상진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계세요? 오상진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상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오상진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상진이라고. 한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설마. 맞습니다. 박 비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경례. 호텔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오상진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상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저 청소 아저씨가? 그럴 리가! 태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부가 아니었어? 아니 원래 회장이셨지만 왜 청소부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상진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청소부로 이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과 우리 호텔을 제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실이라고? 무슨 진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윤세린이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중인데 왜 다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단상에 오상진 회장을 보았습니다. 저 청소부가 왜 저기 서 있죠? 당장 내려오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윤세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다들 이래요? 그때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윤세린 씨, 저분은 청소부가 아니라 이 호텔의 창립자 오상진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윤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저 사람이, 저 늙은이가.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그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세린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두를 닦게 한 것, 하인이라고 부른 것,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 아니야. 윤세리는 부정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오상진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 해도 사람을 낮추는 마음은 당신 진심이었겠지. 그 한마디에 윤세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비난과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윤세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청소복을 입고 계셔서. 당연히 청소부인 줄 알았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무례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오상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청소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 레스토랑 직원들한테도, 프런트 직원들한테도 너는 늘 그렇게 대했어. 윤세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잠깐만.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결혼식 중에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태호야, 오상진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시험한 거야. 저를요? 그래, 네가 진정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지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비서, 오상진 회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윤세린이 호텔 직원들을 대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해? 월급만 받아먹으면서? 영상 속 윤세린이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이 청소 수준 좀 봐. 돈 아까워 죽겠네. 다시 해. 계속해서 영상들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영상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린이가 저렇게 내가 없을 때 이게 다가 아니야.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 비서, 녹음 파일 재생해. 네, 회장님.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이 호텔 내거나 다름없어.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건?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 호텔 인수하면 우리 회사랑 합병할 거야. 그럼 너도 이사 자리 하나 줄게. 태호는 모르고 있어. 순진해 죽겠어 진짜. 사랑한다고 하니까 다 믿더라. 멍청하지? 태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세린이가 한 말이야? 윤세린이 급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농담이었어. 친구랑 장난친 거라고.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 경영권 이전 안건.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통과시킬 거야. 사랑에 눈이 멀어서. 태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지?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윤세린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아들 결혼을 반대하셔서. 저를 모함하시는 거죠? 모함? 오상진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모함이야. 그 증거가 조작된 거라고요. 윤세린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오빠 믿지 마. 우리 사랑하잖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세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야? 태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윤세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어.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빠, 윤세린이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결혼해. 이 사람들 말 듣지 마. 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하지만 태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린아, 대답 좀 해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호텔이 필요했던 거야? 윤세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태호가 쓰게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사랑한다는 말만 믿고 너의 본 모습은 보지 못했어. 오빠 아니야. 윤세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랑했어. 처음엔 호텔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야. 믿어줘. 하지만 그녀의 눈물조차 이제는 거짓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충분해.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윤세린 씨, 당신은 이 호텔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해. 뭐라고요? 윤세린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이 호텔의 창립자야. 오상진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회장이지.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호텔에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안 나가. 윤세린이 버텼습니다. 나 여기서 결혼식 해야 한다고. 돈 다 냈어.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할 거야. 오상진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비서, 환불 처리해줘. 전액 다. 그리고 결혼식은 취소야. 네. 회장님, 윤세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녀는 다시 태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린아, 이제 그만해. 나도 이제 알았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은 없어. 윤세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추락한 천사처럼.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어. 주변 직원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사람이었구나. 겉만 번지르르 하더니 속은 완전히 썩었네. 윤세리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 당신들 탓이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특히 저 늙은이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오상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을 밖으로 모셔드려. 네, 회장님.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오지 마. 내가 갈게. 윤세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나. 하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세린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며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태호였습니다. 아버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혼식 턱시도 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일어나.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시험하신 걸 이제 알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세린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만 봤지 얼마나 추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잘못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청소부로 일하시는 아버지를 불편한 존재로 여겼어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생각했고 호텔 이미지에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눴어요. 청소부는 낮은 사람, 임원은 높은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됐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였는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오상진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왜 청소부로 일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저를 가르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오상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를 시험한 게 아니야. 너를 가르치려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태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을까요? 구두를 닦으라고 시킬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태호는 흐느꼈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며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 태호야. 아버지, 일어나라고. 태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태호야,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실망한 것도 아니고 태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오상진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오상진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야. 밑에서 바치는 사람이지. 권력도 마찬가지야. 남을 짓밟는 게 권력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게 권력이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상진 회장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마음을 보는 거지.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이 추하면 소용없어.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게 진짜야. 네, 아버지.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네가 깨달았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부자가 껴안은 모습을 보며 회의실의 직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경리팀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가르치시다니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잠시 후 오상진 회장은 아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한편의 교육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소를 하며 이 호텔의 구석구석을 봤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오상진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호텔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프런트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상진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부일 때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주셨죠. 김 형제. 오상진 회장이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경비원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늘 저한테 인사해 주셨어요. 청소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셨죠. 경비원 김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프런트 팀. 오상진 회장이 젊은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은 윤세린이 윤세린이 저를 괴롭힐 때 말리려고 애썼어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젊은 여직원이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상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용기 있었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야. 오상진 회장은 회의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 팀의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저를 동료로 받아주셔서 청소부 5사장으로 함께 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명예회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청소복은 제 사무실에 걸어둘 겁니다. 왜냐고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인내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태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한참 멀었어. 그리고 태호, 오상진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결혼식은 취소됐지만 그건 오히려 축복이야.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됐으니까.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여자의 본 모습을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 오상진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너는 진짜 배워서 사람을 보는 눈을. 그리고 그게 내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야. 태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 오상진 회장이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아버지, 제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밑바닥부터. 그 말에 오상진 회장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청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치신 것처럼 저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싶습니다. 오상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야, 네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구나. 네, 아버지. 그리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태호가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겠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대표님, 한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약속하겠습니다. 대표님을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단지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경하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진 회장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호텔을 맡길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 오상진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오상진 회장과 태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대표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호텔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회의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나간 후 회의실에는 오상진 회장과 태호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 오상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박 비서가 처리할 거야. 환불도 해주고 조용히 보낼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 여자가 호텔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래. 오상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당했으니까. 태호는 아버지의 너그러움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태호야, 오상진 회장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 우리는 정의를 세운 거야. 복수를 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둘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상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태호야, 네, 아버지. 오늘 일은 너한테 선물이야. 선물이요? 그래. 오상진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막아준 것,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준 것, 이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 네? 반드시. 둘은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연회장에 있던 하객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 길 와주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괜찮아요, 대표님.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막은 게 오히려 다행이죠. 맞아요. 다른 하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태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천히 하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상진 회장과 태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오늘 배운 걸 실천하면 돼. 오상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 그럼 너는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태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호텔은 많이 변했습니다. 태우는 약속대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은 청소팀에서, 일주일은 주방에서, 일주일은 프런트에서 그렇게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접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소를 하며 손님들의 작은 불편함을 알게 됐고, 주방에서 일하며 음식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프런트에서 일하며 손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대표님 힘드시죠? 함께 일하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밌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직원은 태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이제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태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을 동료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한편 오상진 회장은 명예회장실에서 태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컸어. 오상진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리더가 됐구나. 박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회장님, 응? 도련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래. 오상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호텔을 맡겨도 되겠어. 회장님의 가르침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비서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야. 오상진 회장이 웃었습니다. 태호가 원래 좋은 아이였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날 저녁, 오상진 회장과 태호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태호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데 안 왔잖아. 오상진 회장이 웃었습니다. 네, 그땐 몰랐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맛있는 곳인 줄. 비싼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맞아. 음식도 사람도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야. 진심이 담긴 게 좋은 거지. 둘은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부자처럼. 아버지, 응. 저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상진 회장이 흥미로워했습니다. 누구냐? 우리 호텔 프런트 직원이에요. 그래? 네, 제가 프런트에서 일할 때 만났어요. 태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요. 오상진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줘. 정말요? 당연하지 이번에는 아버지가 제대로 봐줄게.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상진 회장은 다시 그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오상진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운 것 같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태호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 진짜 리더가 됐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정말 잘하셨어요. 오상진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상진 회장은 호텔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예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래, 좋은 아침. 오상진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지? 네, 회장님. 그는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환하게 웃는 직원들, 행복해 보이는 손님들. 이거야. 오상진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호텔이야. 사람을 위하는 호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공간. 바로 그때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호야, 아직도 청소하고 있구나. 네, 한 달 더 하려고요. 좋아, 네 마음대로 해. 부자는 나란히 서서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응?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 호텔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행복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오상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야, 네가 진짜 이해했구나. 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권력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오상진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그날 저녁, 호텔 옥상에서 오상진 회장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꿈을 꾸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아들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쳤고 호텔에 진짜 의미를 심었습니다. 이제 됐어. 오상진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내 일은 끝났어. 이제 젊은이들한테 맡기자.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처럼, 마치 미래처럼. 그리고 오상진 회장은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권력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는 것. 그리고 진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오상진 회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열라디오였습니다.